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수력원자력 인사처 인재채용부에 근무하고 있는 류주현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저희 이제 공공기관 채용 정보 박람회가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저희가 만나 뵈었었고요. 올해부터 이제 현장에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저도 오랜만에 현장에서 이렇게 하니까 좀 긴장되는 것도 있고 한데 혹시나 오늘 제가 뭐 여러 가지 좋은 정보 드리고 싶은데 말이 빨라질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 채용 설명회 안내 드리기 전에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제 저희가 2016년도에 경주로 이전한 경주 본사 화면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이제 본사 이전을 경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주 이전을 하면서 나머지 원전 본부 5개 가동 중에 있고요. 나머지 수력, 그다음에 양수, 그리고 기타 사업소로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안내드릴 내용은 이제 첫 번째 회사 소개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많이 궁금해하실 채용 안내 관련해서는 좀 길게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가 이제 채용 안내 같은 경우는 저희 기관에서 채용 규모가 가장 큰 채용 인원이 가장 많은 대졸 수준 신입 사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기타 뭐 고졸 수준이라든지 그 외의 전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층에서 채용 상담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문의 주시면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부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국내 전력의 약 30%를 생산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28점 몇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12월에 신한울 1호기가 가동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약 30%를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국내에서는 최대 발전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에너지 공기업 중에는 이제 한전이 제일 크다고 알고 계신데 한전이 제일 큰 건 맞고요. 근데 왜 한전이 최대 발전 회사가 아니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전 같은 경우는 이제 송전 배전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실제로 발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발전 회사로서는 저희가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는 이제 65조의 자산 규모, 그 다음에 3만 메가와트를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25개 원전, 그 다음에 21개 수력 발전소, 그 다음에 16개 양수 발전소 이렇게 가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회사는 본사는 경주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임직원 수는 12,821명으로 공공기관 중 세 번째 규모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저희 회사가 전국에 퍼져 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발전소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SPC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진 않지만 저희가 투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치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미션, 비전, 핵심 가치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미션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적.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로 삶을 풍요롭게를 하기 위해서 비전을 만든 거고요.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 목표와 하단에 있는 핵심 가치, 요거를 저희가 지금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업무를 추진할 때 핵심 가치를 위주로 업무를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핵심 가치를 통해서 전략 목표를 달성하고 비전과 미션을 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회사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실제로 더 많이 궁금해하실 채용 안내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채용 안내 같은 경우는 대졸 수준 신입사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다른 내용이 있다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 인재상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기관,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을 채용할 때, 인재를 채용할 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인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기관, 모든 기업이 채용 전형을 인재상에 맞춰서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면접이라든지 자기소개서에서 평가 요소가 인재상이 첫 번째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에 충실한 인재, 배려하는 상생 인재, 글로벌 전문 인재 요 세 가지가 인재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인재상마다 세부 항목도 따로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인재 같은 경우는 윤리의식, 주인의식, 안전의식, 그 다음에 배려하는 상생 인재는 소통, 협력, 사회적 가치, 그리고 글로벌 전문 인재는 열정, 전문 역량, 글로벌 역량 이 부분인데 글로벌 전문 인재 부분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글로벌 전문 인재라고 해서 저희가 외국어를 잘해야 된다, 뭐 몇 개 국어를 해야 된다 이 내용은 아니고요. 글로벌 전문 인재에 나와 있듯이
열정, 전문 역량, 글로벌 역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직무에 있어서 본인이 가진 역량을 가지고 세계 최고가 되겠다라는 그런 열정, 그런 걸 보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외국어를 뭐 3-4개를 하기 때문에 저는 글로벌 전문 인재입니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인재상에 부합하지 않는 인재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영어를 하고 중국어를 하고 일본어를 하시는 거 좋죠. 좋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원하는 인재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부차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말하는 글로벌 전문 인재는 열정, 전문 역량, 글로벌 역량이다. 최고가 되겠다.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보시게 되면 신입 인력군, 전문 인력군, 기타 인력군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대부분은 신입 인력군의 신입 공채, 대졸 수준 신입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전문 인력군하고 기타 인력군 같은 경우는 결원 발생 시 또는 정부에서 정원 협의해서 정원이 증가될 경우 이렇게 수시 채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서는 좀 지엽적인 부분이라서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신 경우는 나중에 3층에 오시면 저희 부스 있거든요. 부스에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졸 수준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사하시게 되면 일정 기간 수습 기간을 지난 후에 정규 직원으로 임용되신다 보시면 돼요. 수습 기간은 3개월이고요. 대졸 수준 신입사원이란 말에서 좀 다들 오해하시는 게 대졸자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실제로 저희는 정규 임용을 받으실 경우에 대졸 수준 신입 사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대졸 수준으로 처우를 해드리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학력이나 학위랑 무관하게 고등학교를 하신 상태에서 만약에 대졸 수준 신입사원 지원도 가능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합격하셔서 입사하시게 되면은 대졸 수준 신입사원의 동일한 처우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석사 박사분들도 대졸 수준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대졸 수준 신입사원 처우를 받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자격 및 모집 분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연령은 당연히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학력 같은 경우는 사무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기술 같은 경우는 기술 분야의 전공을 하셨든지 또는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보유하셔야지만 지원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어학 부분 같은 경우는 사무 같은 경우는 지원 자격이 토익 기준입니다. 750점이 되고요. 기술직 같은 경우는 700점 이상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집 분야는 밑에 좀 글씨가 좀 작습니다. 작은데 저 부분은 저희가 저런 모집 분야가 있다라는 걸 안내를 드리는 거고 저 분야가 무조건 다 채용을 저희가 나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채용하기 바로 직전에 각 분야별로 결혼이라든지 소요 인력을 파악을 해서 뽑는 분야도 있고 안 뽑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뽑는 분야는 모집 요강이 나갔을 때 그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전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1차 전형, 2차 전형, 최종 전형이 있습니다. 1차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입사 지원을 하시게 되면 사전 평가라고 해서 서류 심사가 21년도입니다. 21년도부터 신설이 되어서 사전 평가를 하시게 되고요. 사전 평가를 해서 통과하신 분들은 필기 시험을 보러 오시게 됩니다. 필기 시험은 이제 NCS 직무 역량 검사를 보시게 되는데 이 부분은 자세한 부분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차 전형에서는 사전 평가에서는 사무는 100배수, 기술은 40에서 50배수를 저희가 필기 칠 수 있게 안내를 드리고요. 필기를 보러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선발 인원의 3배수, 만약에 10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30명은 면접으로 1차 합격하셔서 면접으로 보실 수 있다. 면접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면접을 3배수가 보시고 이제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의 1배수만 저희가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을 합격하시게 되면 이제 필기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끝난 거고요. 저희가 이제 옆에 있는 최종 전형 같은 경우는 신체 검사, 신원 조사 등을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시간이 좀 걸리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신체 검사는 지원자분들한테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신원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원 진술서를 경찰청으로 보내서 결과를 회신받는 부분이라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저희보다는 지원자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 믿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최종 전형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라고 판단되시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2-3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건 좀 기다려 주셔야 되지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빨리 하고 싶다고 해서 빨리 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채용 시 우대 사항 같은 경우는 자격 면허 소지자,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이나 방패장 유치 지역 주민의 경우는 가점이 부여되고요. 그리고 이제 법령에 따라서 취업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입니다.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이 부여되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족의 자녀, 북한 이탈 주민 등에게는 가점을 저희가 부여하고 있고요. 영어 스피킹이라든지 본사 이전 지역 인재, 그 다음에 당사 체험형 인턴을 우수로 수료하신 경우도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모집 요강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엔 양이 많아서 모집 요강을 보시면은 좀 더 자세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제 본사 이전 지역 인재 우대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도에 경주로 이제 본사가 이전하면서 최종 학력이 대구 경북이신 경우에는 저희가 채용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발 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모집 단위 응시 분야에서 만약에 저희가 원하는 비율이 있거든요. 올해는 아마 30%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비율이 30% 미달을 할 경우 지역 인재가 대구 경북의 최종 학력자 인자가 30% 미달인 경우에는 합격선에서 마이너스 3점 이내인 자를 추가 합격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명을 선발을 했는데 이제 본사 이전 지역 인재가 3명이 안 되는 거죠. 2명밖에 없으면 2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합격선 마이너스 3점 이내에 2명이 더 있는 거죠. 본사 이전 지역 인재가 2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1명을 추가 합격하는 경우에는 이제 30% 저희가 원하는 비율이 달성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명을 추가 합격시키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10명을 선발한다고 해놓고 11명이 선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뭐 할당제가 아니라 채용 목표제이기 때문에 이제 합격하신 분들의 뭐 기합격하신 분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 추가 합격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도 좀 복잡합니다. 실제로 최종 학력이기 때문에 대학교 재학 중이신 분들은 이제 고등학교가 기준이 되고요. 이제 대학교 졸업 예정이나 졸업하신 분들은 대학교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대학원부터는 인정이 안 됩니다. 대학원을 대구 경북에서 나온다 하셨더라도 대학교를 서울에서 나오셨다 하면은 본사 이전 지역 인재 해당이 안 되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모집 요강에 좀 자세히 넣어놨거든요. 그 모집 요강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저희 3층에 오셔서 다시 한번 안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형 방법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번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1차 전형의 사전 평가랑 필기 시험 이렇게 같이 있는데 1차 전형 사전 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량적으로 자기소개서 적부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어 성적 100점 만점으로 하나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자격 면허 2점에서 10점, 그다음에 일반 가점 2점에서 10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적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기소개서를 얼마나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냐 이 부분이고요. 뭐 결함이 발생될 경우에는 부적격, 그러니까 밑에 있는 외국어 성적이라든지 자격 면허 가점이라든지 일반 가점에랑 무관하게 이제 부적격 처리가 되신다, 탈락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블라인드 위반이라든지 저희 당사명 한국수력 원자력인데 뭐 한국 원자력 수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잘못 쓰신다든지 아니면 타기관명을 쓰신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제 결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글자 수 제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0자가 한도라고 하면은 400자 중에 25%를 초과해서 쓰셔야 됩니다.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그런데 이제 한마디로 100자 이상은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근데 그걸 안 채우시면은 이제 탈락하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소개서 적부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자기소개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고 남의 거를 뺏겨오지만 않으시면 부적격이 나올 사유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자기소개서를 잘 썼다고 생각하셔가지고 그걸 온라인에 올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되면 저희 회사에서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적부 평가할 때 표절률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본인이 쓴 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올렸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걸 퍼나르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누구 건지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인 거라 하더라도 표절에 해당해서 부적격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유념하여 주시면 되고요. 외국어 성적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사무 같은 경우는 750점 이상 지원 가능하시고 기술 같은 경우는 700점 이상 지원 가능하시다 말씀드렸는데 외국어 성적은 사무 기준 850점 이상이면 100점 만점입니다. 기술 직군 같은 경우는 800점 이상이면 100점 만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850점이신 경우 100점을 가져가시는 거고요. 840점이 사무 기준으로 850점이시면 100점을 가져가시는 거고 840점이실 경우에는 850분에 840 곱하기 100 해가지고 그 점수를 가져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98.82점이 나오거든요. 840점이신 경우는. 그래서 사무는 그렇게 되고 당연히 기술도 이제 800점이면은 100점을 가져가시고 790점이시면은 800분의 790 곱하기 100을 한 점수를 가져가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 면허 가점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 자격증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 뭐 한국사, 한국어, IT 같은 공통 자격증이 있고 그다음에 기술 직군 같은 경우는
기술사, 산업기사, 기사 이렇게 자격증이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에 맞춰서 저희가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 가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모집 가점이라 발전소 주변 지역 가점이라든지 아니면 방패장 가점 아니면 이제 그런 쪽에 해당이 되니까 이 부분은 모집 요강에 보시면 좀 많아요. 저희 가점 해당되는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해당 사항이 많으셔서 그거 좀 한번 꼭 필히 체크해 보셔서 본인이 가점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저희가 대졸순 신입사원 선발할 때 지역 모집이라든지 장애인 별도 전형, 취업지원대상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점수화된 외국어 성적, 자격 면허 가점, 일반 가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요건 면제를 해드리고요. 자기소개서 적부만으로 이제 필기 시험을 칠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위에 있는 사전 평가에서 사무 100배수, 기술 직구는 40에서 50배수 선발을 해서 이제 밑에 하단의 표에 있는 필기 시험을 치러 오시게 됩니다.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직업기초 능력 검사, 소위 말하는 NCS죠. NCS 50문제, 그 다음에 직무수행 능력 검사라고 해서 전공 및 상식이 30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0문제를 90분 이내에 푸셔야 되고요. 배점 같은 경우는 이제 NCS 50문항은 70점, 100점 만점면 70점이고요. 그 다음에 기초 전공 지식 같은 경우는 사무, 기술 25문제가 제출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상식은 공통으로 5문제만 제출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직무수행 능력검사 같은 경우 30문제 30%. 다만 이게 한 문제 1점 이렇게 배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 문제 1점이 배점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사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합 전공이라고 해가지고요. 사무랑 관련된 법학,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을 다 그 출제 범위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게 매우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공자 수준으로 모든 분야를 공부하시기보다는 주요한 분야를 본인이 자신 있는 분야는 변별력 있는 문제를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좀 깊게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 분야는 좀 기본적인 문제는 무조건 맞추실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모든 분야를 이렇게 변별력 있는 문제를 다 맞출 때까지 공부하시면 좋은데, 그러려면 너무 힘드시니까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 같은 경우는 해당 저희 지원하신 분야의 전공 지식만 저희가 좀 깊게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상식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상식 그리고 한국사 등 일반 상식 5문제 이렇게 저희가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CS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5부의 분야를 출제를 해서 50문항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공통으로 의사소통, 그 다음에 수리, 문제 해결, 자원관리가 들어가 있고요. 사무 같은 경우는 조직 이해 분야가 추가돼 5개가 되는 거고요. ICT는 정보 능력이 추가되어서 5개가 되고요. 그 외 기술 분야는 이제 해당 분야의 기술 능력을 추가해서 총 5개 분야를 시험을 보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가점 같은 경우는 가점 종류가 위에 있는 사전 평가 가점이랑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가점 같은 경우도 분야가 좀 많습니다. 사항이 많아서 자세히 설명드리긴 힘들어서 이것도 모집 요강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를 통과하시게 되면은 이제 2차 면접을 오시게 되는데, 면접 전에 표 바로 밑에 있는 인성검사 심리건강진단이 있습니다. 저 부분에 이제 적격, 부적격 판정을 받으시게 될 건데요. 인성 심리를 먼저 하신 다음에 적격자에 한해서 일단 면접을 보러 오시게 됩니다. 인성 심리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채용 설명회나 상담을 할 때 말씀드리지만 솔직하게 본인을 나타내셔야지만 이 부분에 적격이 나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많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빠르게 풀으셔야 되거든요. 거의 한 문제당 2-3초 안에 풀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본인이 처음에 회사에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만 하시다 보면 마지막 뒤에 가서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문제를 아예 못 푸신다든지 아니면 일자로 줄을 세우신다든지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인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빠르게 본인의 솔직한 답변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 부분은 오히려 통과하시기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인성심리에서 적격이신 분들은 면접으로 오시게 되는데, 저희가 면접은 총 3가지가 진행이 됩니다. 3가지가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개별 면접에 직업기초 능력 면접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소위 취준생분들이 말씀하시는 인성 면접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질의응답을 해서 이제 평가를 받으시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혼자 들어가는 개별 면접이신 거고요. 밑에 있는 집단 면접, 요건 조별 면접이라 보시면 되는데, 직무수행 능력 면접, 그다음에 관찰 면접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 조에 7명에서 9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면접위원들도 여러분이시고 같이 들어가시는 조원도 여러분이 다대다 면접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직무 수행 능력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의 직무 상황을 제시해드리고
개별적으로 해결 방안도 마련해 보시고 토의를 하고 결과를 내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관찰 면접 같은 경우는 팀별 과제 수행하는 모습을 저희가 면접위원님들이 관찰한다. 그래서 관찰 면접이거든요. 그 과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 어떻게 헤쳐 나가는지, 그다음에 그런 걸 본다 해서 관찰 면접이고요. 실제로 요 각 면접별로 평가 요소가 다 다릅니다. 직업기초 능력 면접 같은 경우는 근로윤리 등 5가지 평가 요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무수행 능력 면접은 의사소통 능력 등 4가지 평가 요소가 구성되어 있고, 관찰 면접 같은 경우는 대인관계 능력 같은 게 3가지 평가 요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각 면접별로 평가 요소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면접 준비하실 때는 그 해당 평가 요소를 위주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 평가 요소별로 위원님들이 평가를 하시는 거라서 그 평가 요소가 잘 드러날 수 있게, 그리고 그 평가 요소랑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재상이랑 잘 엮어서 말씀하시면은 뭐 득점이 고득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점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이 많아서 이건 모집 요강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최종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체 검사, 신원조사, 비면접자 확인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여기에 시간이 좀 소요가 돼서 가끔씩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너무 오래 걸린다, 자기 최종 합격인 거 맞냐라고 하시는데, 2차까지 합격하시게 되면 그 뒤에 최종 전형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제일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적격이라고 판단되시면 그 사이에 한 2, 3주 동안은 뭐 자유롭게 여행을 가셔도 되고, 다만 이제 저희가 연락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휴대폰은 꼭 챙기셔서, 연락을 받으실 수 있는 연락 수단은 꼭 챙기셔서 이렇게 활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여 및 복리후생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대졸 수준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초임 연봉이 4,200만 원 수준입니다. 이 알리오 공시 기준이고요. 당연히 이제 직급이라든지 근무 형태, 저희가 교대 근무가 필수적인 직군도 있기 때문에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성과급은 별도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교대 근무 같은 경우에는 훨씬 연봉이 많다, 초임도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무 같은 경우는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조금 낮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고, 이제 복리후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전국 생활 리조트라든지 생활 연수원이라든지 전국 리조트라든지 이런 게 연계되어 있고요. 건강 검진, 그다음에 각 저희가 주거 지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안 적혀 있는데, 저희 사장님이 이번에 취임하시면서 직원들에게 가장 큰 복지는 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저희가 지금 부서를 따로, 그 교육부서가 따로 있는데요. 그 교육부서에서 직원들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올해나 내년이나 입사를 하시게 되면 그 교육 커리큘럼이 새로 세워진 교육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런 복지, 사장님 말씀하신 최고의 복지인 교육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하신 부분 있으면은 질문을 받을까 생각 중인데, 혹시 질문하실 분이 계실까요? 네. 어, 혹시 그 사무직무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 직무지 배치 비중이 혹시 어느 정도로 될지가 궁금해서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아시다시피 뭐 도심권에 위치하진 않아서, 뭐 본사도 그렇고 이렇게 사업장도 이렇게 도시에서 좀 떨어진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사업장 배치라든지 처음 들어오셔가지고 배치하는 근무지 배치를 좀 많이 여쭤보시는데, 실제로 사무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사업소를 다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 직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원자력 발전소의 배치가 원칙이라 보시면 되고, 발전 직군 같은 경우 수력 양수 발전소의 배치가 원칙이라 보시면 되고요. 다만 사무는 전국 사업장에 다 배치가 되지만,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크거든요. 규모가 한 사이트당 뭐 1,500명씩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데는 1,500명, 많은 데는 뭐 2,000명 넘게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 직군의 비율은 아마 원자력 발전소가 뭐 80% 가까이 배치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기타 사업소, 양수발전소라든지 기타 사업소에 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근무지 배치를 말씀하셔도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연고지를 배려해 주냐라는 그 질문을 좀 많이 받아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많이 받아서 말씀을 미리 드리는데, 실제로 저희 연고지 관련해서는 고려 사항이 아니고요. 근무지 배치할 때는 연고지는 저희 고려 사항이 아니라서 어디로 가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제 무작위하게 배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 사항 없으시면 채용 설명은 이걸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지금은 질문 못 하셨는데 추가적인 질문이 갑자기 생각나신다 하면 저희 3층에 에너지 공기업들 몰려 있거든요. 거기 오셔서 저희 회사 부스 오셔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